반갑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녹색 창이 보여가지고 또 당황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제 그 녹색 창이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 또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뭐 늦게 일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작전상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방금 전에 끝났는데, 다우지수가 0.33% 하락 마감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제법 많이 빠졌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락 출발하고 나서 회복이 좀 됐었거든요. 하락 출발하고 회복. 그랬다가 막판에 훅 내려가면서 또 다시 낙폭을 키웠고요.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되면서 끝났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다우지수 3대 지수,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있었던 유럽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뭐 계속 하락세 보이다가 마지막에 살짝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이게 뭐 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이 먼저 이제 안 좋아졌고 해외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지금 해외 시장 자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사전에 아시아 쪽에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계속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 클릭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실시간 속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0% 폭락. 네, 그 다음에 거시지표가 둔화되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2차전지 다음은 방산이냐 요 얘기. 네,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하여튼 요런 것들인데 한번 봅시다. 네, 일단 테슬라 문제가 가장 크겠죠. 테슬라의 박리담의 전략이 월가를 등돌리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10%나 급락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그 테슬라의 이런 실적이 나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10%나 급락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스페이스 X가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그냥 한 4분 만에 폭발이 돼버렸죠. 그래서 글쎄 이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발사체가 가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성공을 했다라는 어떤 느낌을 줄 텐데, 그냥 가서 뭐 폭발해버리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블 악재, 이중 악재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실적도 안 좋은데다가 스페이스 X 발표까지 그냥 빵 하고 공격이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진짜 힘든 시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시점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는, 많이 팔겠다는 박리담의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야, 이거는 네, 확실히 문제가 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판매량을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잘 팔리는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 걱정을 안 해요. 네. 벤츠사에 나오는 아시죠? 벤츠사에 나오는 차가 벤츠잖아. 네, 아무튼, 네, 벤츠사에서 나오는 승용차, 네, 벤츠. 네. 그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수입차 쪽에서는 1등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뭐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알아서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즉 경쟁적인 부분에 뛰어드는 그런 전기차 업체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선택했다라면 지금은 뭐 벤츠, BMW를 비롯해가지고요, 한국의 이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아주 품질 좋은 전기차들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도요타, 별의별, 네,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건 맞아요. 커지는 건 맞는데,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기업들은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점 효과나 커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상황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라는 이야기다. 실적이 나빠지게 되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쪼그라들었는데요.
메타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부터는 테슬라가 메타보다 높진 않았어요. 근데 메타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얘네도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 이쪽이 그렇게 썩, 네, 이름을 이거 메타로 바꾸고 나서 메타에 거의 올인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메타 쪽 축소를 수준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그다지 썩 그렇게 훌륭한, 예,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얘네들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것은, 네, 조금,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시총이 아직은 67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한데, 네, 계속 쪼그라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걱정스럽겠죠. 네, 자, 올해 들어서 47%나 올랐었지만 실적이 공개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쭉 한번 떨어졌었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정규장에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네,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7명에서 매도 의견을 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가장 많이 산 게 또 테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뭐 주의가 필요한 걸 떠나가지고 뭐 지금은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주가 하락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AT&T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죠. 네, 여기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분기 네, 매출 기대치가 테슬라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빅테크, 네, 기업들이 전부 다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뭐 부담을 좀 주는 거겠죠. 그래서 AT&T도 지금 보면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네, 그다지 썩, 네, 좋지 않은 형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였고요.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약세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 더 보게 되면요, 블랙스톤, 네, 블록스톤의 1분기 실적이 부동산 침체로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네. 네. 사모펀드 및 부동산 관리자인 블랙스톤, 이제 검은 돌입니다. 검은 돌. 네. 깜돌. 네. 까만 돌이,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전년 동기 대비 36%나 감소했다. 야, 이것도, 네, 전체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뭐, 초반에는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네, 좀 이제,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쪽에 어떤 발표를 하는 것들이 뒤쪽에 좀 몰리면서 요 시기에 좀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시기에 막 쏟아 나오네요.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미국 실업수당 24.5만 건 나타났다. 예상치보다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죠? 자, 실업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이 나타났다. 이거는, 네, 예상치를 웃돌게 됐고, 실업 지표가 나빠졌다는 의미하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연준은 긴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 당장 내용에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업률이 아직 4%대 미만이잖아요. 3%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많죠. 뭐 실업률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계속 긴축한다, 뭐 경기 끄떡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실업률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로 또 갈 수 있고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달리지 마세요. 뭐 실업률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뭐 경기가 뭐 세게 뭐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 또 실업률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간다거나 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졌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해석하기에는 연준이 긴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이슈화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변동성 주의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연결되는 것이 배터리였잖아요.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터리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좀 있었죠. 야, 그거랑 이거랑 좀 달라! 라고 하지만, 네,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배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고, 2차전지가 전기차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저런 네, 형태의 모습으로 악재를 끌어다가 쓴다라면 안 그래도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때리기 좋은 네, 그런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딱 이런 게 터져주니까 테슬라랑 뭐 비교해서 네, 이렇게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투심이 흔들린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아까 방산주 있었죠. 네, 방산주. 지금 방위산업이 갑자기 막 움직이는 모습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20% 넘게 쑥 올라왔다. 2차전지 다음은 방산주로 갑시다.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2차전지 열기가 일부 사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방산주로 향하고 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로 간에 뭐 바이오로 간에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냥 방산주가 올라간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기다가 이제 뭐 무기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부담이 좀 갑자기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관계 악화라든지 또 뭐 대만의 이제 이런 무기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고, 뭐 중국은 계속 뭐 위협 시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네, 방산주에게 호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긴장감, 이런 것들이요. 네. 북한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위협적인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러시아가 북한한테 우리 러시아 무기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뭐 정치가 조금 유치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나오는 게, 네, 우리나라가 탄약 비축률이 세계 1위라면서요. 네, 우리나라, 세계에서 탄약이 가장 많은, 네, 그런 나라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장 부족한 게 이제 탄약이다. 뭐,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도 들었습니다만, 뭐, 아무튼, 네, 참, 네, 별 희한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얘기가, 네, 그렇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자, 어쨌건, 방산주들은,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주목을 받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쭉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들. 근데, 이 전쟁이 계속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네, 죄악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나쁜 상황이 있어야지만이 좋아지는 거. 물론 이제 이 무기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는 꾸준하게 생길 수 있고요.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뛰어난 이런 우리나라 그런 전차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네 각광을 받고 또 수출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경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긴장 상태가 계속 되어야지만이 무기 수출도 늘어난다. 근데 이런 긴장 상태는 네 뭐 그렇게 다들 바라진 않아요. 어차피 이익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뭐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땅을 뺏으려고 아니면은 어떤 자원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침공을 하는 거고 또 이 침공 같은 경우도 평화적으로 하느냐 네 요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의 결말은 있어요.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딱 맞아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화해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방산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은 긍정적이고 기대감도 높아요. 근데 이게 평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주가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가는 동안에는 계속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방산주들 지금 북한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했다가 얘기 들어가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변동성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냥 무대가 국내
에서 이제 해외로 옮겨가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실적이 요즘에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데리고 가시고요. 마찬가지죠. 어떤 종목이든 어떤 재료든 간에 너무 급하게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된다면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차전지보다는 조금 덜 뜨거워요. 아직.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더 열리는 거 아니냐. 또 기존부터 있었던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해서 들어가기 참 괜찮겠죠.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튀어나온다면 방산주로도 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뉴스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본 게 또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 K엔터주 매수 열풍이 있다. JYP 52주 신고가. 야, JYP가 요즘에 아주 그냥 3조 원대 시총 넘어가면서 아주 뜨겁습니다.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죠. 엔터, 그다음에 여행, 뭐 등등등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좀 기다렸던 것이 이 엔터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뭐 디지털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판매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순회 공연 한번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나?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합니까? 순회 공연 돌아가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해외 쪽에서 K 뮤직, K 엔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K-팝. 그러니까 이런 뮤지션들에 대한 어떤 동경, 뭐 난리가 나잖아요. 팬 사인회 하게 되면 막 난리가 나고 꽉 들어차고 뭐, 그리고 이런 매출 규모 자체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더 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부분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제 뭐 지금 안 그래도 뭐 해외 시장 음반 차트 같은 경우에서도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뭐 블랙핑크였던가요? 그 유튜브 영상이 뭐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어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요, 일단 벌어들이는 엔터사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나 이런 그 대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는 뮤지션과 그다음에 화끈하게 밀어주는 그런 어떤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멋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의 전체적인 수혜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2,600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높여가고 있는 JYP가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YP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쩍날쩍 하면서 각자의 재료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오르고 있고요. 얘네들뿐만이 아니겠죠. 자, 2분기에는 SM, JYP, YG 등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 뭐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한꺼번에 팡 터지는 거라서 돈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이제 풀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 중국 쪽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외교적인 문제에서 뭐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다시 괜찮아지고 있던 리오프닝, 그 여행, 항공, 면세점 이런 것들이 또 주춤거리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 문제죠. 시간적인 문제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다들 잘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소주 값이 또 오르냐? 주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근데 소주 값이 지금 6,000원 시대가 됐다고요? 5,000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에 술집에서 6,000원 받아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 이 소주 가격이 6,000원이면은 이제는, 그 안주를 시키고 소주, 원래는 이제 안주 하나에 소주 한두 병씩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주 한 병에 안주 두세 개씩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이거 이 술값이 엄청 나오겠네요. 이 주당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요거 부담될 수 있겠어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제가 소주 할 때는 소주 가격이 2,000원, 맥주 가격이 3,000원 그랬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게 4,000원 했던 것 같아요. 소주값이 4,000원. 그 다음에 5,000원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네, 그 메뉴판에서 5,000원 나왔다는 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6,000원이 나오면은 야, 이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은, 네, 똑같은 거죠. 뭐, 원료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설탕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타피오카 전분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주전 가격이 오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나오게 되면, 이 시민들한테, 네, 소비자한테 전부 다 이 전가를 하는 거예요. 상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전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료 가격이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물건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점점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은 또, 네.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비교치가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죠. 2차 전지보다는 걸그룹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방금 전에 엔터주 봤었던 부분처럼 테슬라 AT&T 실적 부진에 하락 마감했다라는 얘기들, 네, 같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1분기 영업이익 희비가 엇갈릴 듯. 네. 네이버는 좋고 카카오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쪽은 별로 관심 없죠? 자, 그다음에 네, EU에서 첫 암호화폐 포괄 규제 법안이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뭔가요? 뭐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네. 규제 패키지 미카 법안을 통과했다. 암호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이 암호화폐가 열심히 네, 활동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한 이유가 검은돈 세탁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것만 하더라도 이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그다지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암호화폐한테는요. 네. 뭐 어쨌든 그런 형태들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지금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네. 전기차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기차에게 이 배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방산주들 움직임들이 좋긴 좋은데 뭐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영원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 체크하시고 엔터주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엔터주들이 지금 걸그룹에 꽂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과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주값이 올라간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떨어진다라고 된다면 많이 하락해서 시작이 되면 오후에 반등을 좀 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떨어져 버리면 아침에는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둘러서 매매하실 이유 없습니다. 야, 떨어질 때가 기회야 이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약간 네,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반등 나오는지 여부를 꼭 보시고요. 필립 모리스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네요. 왜 갑자기 지금 실적이 안 좋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지? 시장이 조정 나올 때쯤 되니까 뭐 그런 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항상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네,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겠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계속 거래를 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0번이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루라도 거래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주식을 찾게 되면 항상 사고 싶어 했다. 네, 쉬는 것도 투자예요. 네, 살 게 없으면 쉬는 거죠. 근데, 살 게 없으면 만들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매를 2, 3일 쉰다고 해서, 한 일주일 매매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일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편안하게 네,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녹색창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때? 괜찮았나요? 네, 신선했나요? 네, 네, 괜찮으면 이대로 계속하고 하지만 네, 오늘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좋았다고 해서 한 번 더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네, 원래 화면으로 들어갈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침에 변동성 잘 이겨내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